서울 시민의 안전과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서울시 조례가 상품이 되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꼭 필요한 조례만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뒷광고 NO! 본격 앞광고 프로젝트! 서울 시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 여기는 서울 라이트 커머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 라이브 커머스 서울 라이트 커머스 11의 MC 주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낯선 조례를 여러분께 쉽고 재미나게 설명해드릴 조례의 마스터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개그맨 신동엽 아니고 개그맨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지역의 현안들을 입법화, 조례화하는 그 조례를 설명하는 조례 해설가 문현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쓸모있는 조례만을 모아서 판매하는 쇼호스트 전여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은 특별히 세 분 자리하셨으니까 퀴즈를 드리면서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부저 없군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지난해 서울시 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가 무엇인지 온라인 투표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잘해야 돼요? 객관식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알았지? 주관식은 너무 어려워. 어렵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 모르니까. 객관식 준비되어 아, 있습니다. 객관식 준비했어요? 객관식으로 가요. 객관식은 네. 잘한다, 우리가 보기 진짜. 드리겠습니다. 1번 미세먼지 조례, 어. 2번 무상급식 조례, 3번 이동권 조례, 응. 4번 따릉이 조례. 야, 이건 3번 아니면 4번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동권 조례. 제가 아이고. 이동엽 아닙니까? 그래서 딱 외웠죠. 이동엽과 이동권. 이동하세요, 이동하세요. 이동하나요? 요거는 네. 딱 1번입니다. 1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미세먼지 조례. 네, 공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죠.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틀리시면 진짜 은퇴입니다, 바로. 왜 교수님한테 이렇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답을 맞추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바로 옆에서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저도 미세먼지 같은데. 아, 미세먼지요? 그럼 가시죠. 예. 그거로 가시죠. 답을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거 선택하십시오. 다른 거 해요? 동엽이는 4번. 교수님과 저는 1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정답은 2번. 야, 우리가 안 했는 거. 무상급식 조례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무상급식 조례는요,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자 급식 문화 개선의 발판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느끼는 바 없으십니까? 그런 교수님? 아유, 저는 무상급식 이게 없어지면서 우리 어머님들의 삶 패턴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점심 저녁 거 싼다고 늘 바쁜 그 모습이었는데 그 어떤 여가가 다시 생겼다. 이런 조례 하나가 어머님의 삶을 바꿔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엄마들이 참 행복해지는,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조례였죠. 네. 자, 여러분, 저희는 조례를 판매하는 최초의 유일한 방송입니다. 조례라는 건요, 이렇게 삶을 바꿔나갑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죠? 자, 오늘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에서 만날 조례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줄까요? 멋있고 황홀하게. 여러분도 기대해 보시면서 첫 번째로 조례를 판매해 주실 의원분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큐. 늘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서울을 준비하는 김경 의원님, 오늘 첫 번째 조례 상품 의원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뭐 시작부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외모가 제 스타일입니다.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힘 좀 줬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 여러분께 네. 인사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라고 하고요. 저희 슬로건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끄덕이는 소통과 경청, 공감의 아이콘입니다.
저희 주특기는요 교육과 복지이고요. 요즘에는 도시개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공감의 아이콘이세요. 오늘 제가 김경 의원님 그러면 고개 몇 번 끄덕이나 셀 겁니다. 3번 이상 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끄덕이겠습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끄덕인다. 지역구 의원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소통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거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슬로건을 하나 지었습니다. 괜찮나요? 와. 제가 직업병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굉장히 아나운서 맞아. 통이시네. 제가 예전에 성악을 했습니다. 한국조 들어봐야죠 또. 한국조 치고 두 박자 치고 세 박자 내리치고 1, 2, 3, 4.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직 대학 교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별명 있으세요? 학생들이 부르는? 별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기 있는 교수님? 그 정도. 네. 그러시구나. 근데 왜 교수님이신데 네. 시의원이 돼야겠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교수를 했었을 때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커미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는 뭘 하냐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였는데요. 거기 네. 보면 뭐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때 평가를 해보니까 구청장님, 시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제도 안에서 크게 확장성 있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가 10대 때 네? 비례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례의원이 됐고 이번에는 지역구 의원으로 네. 다시 재선을 하게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강서구가 낳은 스타일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또 교수님이실 때도 너무나 멋지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시의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들 하시나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하고 계속 한 20여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좀 청년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상담하면 뭐 집값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알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청년 주거 지원이라든지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뭐 취창업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건복지위에 있고요. 재정을 하실 때 어떻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셨나요?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폭우 엄청 났었죠. 그래서 그 관악구 신림동인가요? 반지하에 일가족 3명이 모두 사망을 한 그 사건이 나타났었는데 저희 지역에 어떤 일들이 많냐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건축업자들이 신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도를 계산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신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도가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반지하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걸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 반지하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었을 때 노후도를 노후했다라고 해서 카운팅을 해주는데 아니다. 반지하가 있는 주거일 경우에는 20년이라도 노후도로 인정을 해주자. 무슨 얘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뭔가 많이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여기서만 네. 아니, 여기서 그만 채널 보면서 채널 고정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채널 고정. 자, 얘기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이게 어떤 조례인지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것 감 잡았어. 같습니다만 감 잡았어.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 조례 영상으로 만나고 오셨는데 이 조례에 대한 찬성률이 어마어마했다고요. 시의원 분들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은 이제 뭐 10명 이상의 의원만 찬성을 해주면 바로 발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올렸는데 57번이나 짧은 기간에 해주셨거든요. 뭐 여야 불문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지지를 받고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어떤 것과 차별화가 됐는지 이전하고는 뭐가 달라졌나 방금 뭐 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가 달라졌을까요? 노후도를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서 좀 집을 새로 다시 짓게 해주자. 네. 뭐 주요 골자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저에게는 진단이 됩니다. 잠깐 교수님 나쁜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괜찮겠습니까? 지금 메모하고 저걸로 있습니다. 오, 네네네. 된답니다.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좀 집주인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무슨 얘기냐면 입장이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형편이 안 된 분들이 집주인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에 들어와 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집을 30년에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10년을 단축해서 빨리 짓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네. 형편이 안 되어서 반지하에 겨우 살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은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5분의 시간 먼저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상품을 열심히 네. 판매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와주실 쇼호스트는 이동엽 씨입니다. 네. 지금부터 두 분 판매 시작해 주시죠. 우리 김경호 의원님 모신 이유는요. 요거 완판시키려고 오신 거거든요. 자, 일단 서울 라이크 커머스 10일 단독 구성입니다. 어디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원님 이거 딴 데 가서 파신 적 없죠 아직? 없습니다. 우리하고만 단독 계약입니다 지금. 자, 어떤 상품이냐? 자, 의원님. 자, 이 상품입니다. 의원님 처음 본 듯한 느낌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의원님이 만든 겁니다 이거. 맞나 확인해보세요. 맞는 거 맞나?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자, 김경호 의원님의 조례. 일단 첫 번째, 전문가가 추천하는 믿을만한 상품이다. 여기 전문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접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이시고요. 또 어둠을 밝히는 촛불 같은 조례다. 서울시가 다 정전돼서 불이 꺼져도 이 조례가 나타나는 순간 환해집니다. 맞아요. 촛불 같은 그 조례예요. 그리고 이전 상품을 보완해서 더 좋아진 혜택이 완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좋아요 선택을 해주시면요. 취약계층의 행복이 1+1이 되겠습니다. 이야. 자, 입에 술술 막 입에 막 읽힙니다. 예, 여러분한테 팔기 전에 서울시 의원들한테 팔았더니 무려 10분이 넘어서 몇 분이라고요? 57분. 벌써 완판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완판 가능성 몇 %까지 생각하십니까? 100%. 100%! 말하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100% 만들 수 있게 제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반지하 주택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에서 싹 사라질 수 있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네. 지금 현재 소규모 재개발들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통기획, 모아주택, 공공주택 재개발 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우리 주민들 행복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와. 김격! 정말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이 상품, 네, 어떤 독특한 점이 있을까요? 네, 이 상품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들은 네. 뭐 약간 선언적인 조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네. 이 조례를 여러분이 구입하신다면 이것은 바로 지금 서울시가 약 400만 가구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 노후도를 책정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32만 가구밖에 지금 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례 사가신다면 왕성하게 네. 많은 사람들에게 네?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네. 더욱더 그렇고요. 네. 근데 우리 시원님 진짜 쇼호스처럼 이제 빠져든 것 같아. 상품 하시면서 진짜 팔고 계실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상품 만약에 이게 이제 판매가 된다면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제일 많이 갈까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네. 반지하 주택에 그렇겠죠. 사시는 분들이 맞아요.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되는 네.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재개발 네. 재건축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주변에 이제 집값 많이 올라가고 네. 그런데 주거 공급 많이 된다는 거죠. 주거 환경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결국 행복한 서울 시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서울이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비 오고 뭐 비 오지 말라 한다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비 올 때마다 늘 노심초사했던 분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 다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 너무 좋은 조례안. 우리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5분 안에 팔아야 되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운 분들의 보호 문제가 과연 반지하 주택의 노후화율을 30년에서 20년으로 낮추어서 네. 재건축으로 푸는 것이 꼭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네. 만약에 재건축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떻게 해서 그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려운 분들의 주거 복지 문제를 향상할 것이냐. 네. 뭐 구체적인 대안, 뭐 그것이 뭐 LH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렴한 임대주택들을 더 확충을 한달지, 기타 뭐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균형감 있는 논의가 될 텐데, 단지 그 재건축 쪽으로만 가면 굉장히 우리가 좀 배려하고 논의해야 될 그 대상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참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도시계획, 재건축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이제 그 신림동의 새 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발화점으로 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러면은 반지하 주택 사드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H 서울주택공사에서 반지하 주택을 사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서울 시민들이 내가 반지하 주택을 사고 있다면은 내가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매입 임대 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주택이든지 다 사가지고 그것을 갖다 개발해서 만들어서 주택을 하면 그것을 이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바꾸자. 반지하가 있는 주택만 사서 그것을 다가구 오피스텔로 만들어라. 그럼 우리 SH에서 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딱 좋네. 딱 들어도 이해가 되네요. 네. 그 말입니까? 교수님 말씀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효실 씨? 저는 사실 희망의 소리예요. 아, 맞습니다.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뭐라도 시도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가워요. 그걸 어쨌든 사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재건축 해 주신다잖아요. 네. 그러면 가만히 몇십 년 가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희망이고 굿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서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건축법과의 관계, 도시계획과의 관계들을 잘 고려하시고 중복성 검토를 하시되,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그 반지하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분들을 잘 배려해주는 그런 치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항상 그 드리고 복지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 복지 사각지대가 꼭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아서 네. 또 정책도 만들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좋아요를 몇 개 누르실지 마음의 결정을 좀 내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지하 주택 문제는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아주 네.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빠르게 추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구입해 주세요. 꼭 구입해 주세요. 네. 자, 마지막 잘했습니다.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400만 좋아요. 가구, 400만 가구를 지원해 주십시다. 400만 가구 지원. 자, 이렇게 해서 눌렀어요. 네, 좋아요를 다 눌러주셨습니다. 14개. 14개? 눌렀어요. 네. 아니 제가 우리 교수님 네.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마구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개 눌렀어요. 아장짜시네요. 이렇게 혼날 줄 알았어. 네. 저는 이 좀 하나를 뺀 게, 네. 김경호 의원님께서 훗날 이걸 꼭 이루신 뒤에 꼭 그 반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의 어려움을 잘 보완하셔서 어때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용납이 오나요? 네, 괜찮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드린답니다. 아, 대인배입니다. 결과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좋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말씀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지 시민분들께도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거 환경에 있어서 되게 열악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그 전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라든지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좀 매칭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서울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달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의원님은요. 일을 기차게 잘하시는 분 오셨습니다. 최기찬 의원님 오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의원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금천의 토박이로서 뚝심 있는 일꾼 재선의 시의원 활기찬 최기찬입니다. 아 근데 진짜 성함이 활기찬. 네. 일 기차게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좋으세요. 활기찬, 일기찬, 최기찬. 와. 활기찬, 희망찬, 힘찬 최기찬. 찬찬찬. 자 오늘 어떤 상품을 준비해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전에 왜 나는 시의원이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오래 살았는데요. 금천구 시흥 2동은 네. 수재민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재민촌. 예, 수재민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서울시에 청계천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재민들을 한 그룹은 성남으로, 한 그룹은 시흥 이동으로 옮겨서 정착시킨 그런 동네에 전형적으로 예. 정말 어려움을 가득 안고 살았던 그런 빈민촌이죠. 네, 거기 출신인데 네. 제가 그 출신으로 살면서 항상 마음속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에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 부닥치면서 많이 느꼈고 이것이 NGO 단체의 그런 역할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제도권으로 들어가야만이 조금 더 우리 시민과 주민,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해서 시의원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의원이 됐습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지역민들에 대한 애정과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지역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쏟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의원이 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네. 제가 시의원 되면서요, 제일 먼저 교통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제가 2012년서부터 경부선 철도 지하와 32.3km 용산서부터 군포시 당정까지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자라는 그 운동을 제가 전개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3만 명의 서명 운동을 통해서 대통령 공약화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제가 일을 했죠. 그러면서 교통에 관련돼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 타구로. 타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우리는 교육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 이렇게 주민들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학부모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네요. 너무나 속상하고. 예.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육을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게 주도적으로 공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 네. 진짜 그렇게 정말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네, 박수 한번 치고. 그러시면서 위원장까지 네. 네. 와, 교수님 네.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자란 곳, 내 아이들이 자라는 곳을 이렇게 내 손으로 막 바꿀 수 있다. 내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확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기분은 어떤 기분입니까? 내가 성장해왔던 내 고향의 여러 문제들, 남북으로 쭉 길에 의해서 나누어진 이곳을 동서로 연결하고 또 그 학습을 또 하도록 하고 수많은 그런 교육을 개혁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최 의원님은 축복받으신 분인데요. 근데 그 축복의 원인이 저는 최 의원님의 학습력에 있다고 봅니다. 경험이 학습화될 때, 경험이 학습을 동반할 때 그게 지혜가 된다. 이런 것을 또 배웠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몇 가지 있는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최 의원님하고 이 조례 상품을 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그냥 삶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랬고 오늘 팔린다. 오늘 완판된다. 오늘 팔린다 완판! 이야!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네, 팔린다 완판하셨는데 뭘 파시는지부터 볼까요?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자,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보이네요, 이 자리에. 자, 모두가 주목할 만한 조례입니다. 특별히 이 조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님?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이제 서울시의 교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례가 참 희한하게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이듬해 코로나19가 확산이 확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각에 지금 시원님이 터뜨렸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내 조례랑 부각시키려고 깜짝이야.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요. 우연의 일치 맞죠? 확실하죠? 네, 알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는데 제가 생각하는데 역시 정치인들은 한치 앞을 좀 보고 선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일회성을 좀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보니까요. 고심의 흔적이라고 봐집니다. 관심의 흔적이라고 봐집니다. 이 조례 만들 때 그 심정으로 계속 의정활동 열심히 해. 이렇게 이 조례가 저를 가르쳐 주고 만들어 있어요. 놓고도 깜짝 놀라셨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신이시여 정작하게 만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조례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의 조례 전문가로서 맨 처음에 네. 이 조례가 딱 나왔을 때 감탄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조례 전문가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례 전문가 조례 해설가. 해설가. 네. 좋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가 있고 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위임해서 수행하는 사무가 있고 또 여기에 또 많은 매뉴얼들이 있고 하는데 이러한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위임 사무와 플러스 각종 계획, 매뉴얼하고 이 조례하고의 그 경계선에서는 또 얼마나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것을 조금 여쭙고 싶고 그렇습니다. 역시 교수님이라 틀립니다. 근데 제가 날카로운 질문이죠. 방송을 네. 안 해봐서 그런지 다 교수님 말씀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네. 이제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개정을 보완해 나갈 수 있고요.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 교직원, 학교 관계자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거 기본 근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속 담아낼 거고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이 조례는 앞으로 향후도
중요할 겁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앞으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인 미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조례는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 조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팔고 싶어요. 오늘의 상품을 한번 팔아보도록 팔고 하겠습니다. 싶다. 여러분은 네. 과연 이 조례를 사고 싶으실까요?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두 분이 한번 열심히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완판을 기대하면서 5분의 시간 돌아갑니다. 의원님, 네. 일어나서 구호 한번 해주시죠. 완판 구호, 완판 구호. 이런 거 잘하셔야 돼. 자, 함께 봅시다. 왕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라이트 플러스 12. 오직 방송 중에만 한정 판매. 뭐라도 좀 하세요, 의원님. 네. 최기찬 의원님의 야심작 몇 분 특가? 5분. 5분 특가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학교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자. 감염병 확산을 막았는데 어떤 존재? 귀한 존재. 방패 같은 존재야. 내가 할 걸 그랬어요.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조례 무슨아? 끝판왕.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판왕이에요. 좋다는 얘기죠. 아직 우리끼리 물어보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땀나네. 중요한 거 좋아요 선택 시 위기 극복 스킬 1. 1+1. 의원님 아까 뭐 쭉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렇게 또 상품으로 조례를 소개하고 난 소감이 어떠세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순한 자 그럴 땐 좀 톤을 네. 높이셔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어요. 자, 의원님 이렇게 더워요? 덥죠? 땀나요 지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너무나 잘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1천만 서울 시민들이 바로 기대했던 조례가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잘 팔릴 것 같습니다. 판매할 조례 상품 소개 우리 최희찬 의원님께서 원샷으로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코로나19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맞아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 그리고 예방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싶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학생은 물론 교사와 교직원, 조리사, 선생님들까지 모든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기에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바로 이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정말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까요? 이 조례는 결국 우리 서울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네. 특히 학생들입니다.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학부모님들도 편하게 하실 일을 하실 수 있고 형제 또 교사 직원 건강하게 귀가할 수 있고 그 가족 구성원들도 5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시간이 다 됐다니까 빨리 사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 조례 좋죠? 사주세요. 예, 좋아. 완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방송을 잘 모르신다고 하지만 이런 캐릭터는 정말 독특합니다. 너무 착하셔. 의원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이렇게 사람을 딱 빨려들게 만드는 그리고 되게 상대방을 착하게 만드시는 네. 마력이 있으세요. 아니 정말 사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최기찬 의원님은 딱 한마디로 진정성. 네, 네, 그냥 바로 그겁니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언변이 좋지 않으셔도 그냥 진정성이 진정성으로 확 잘. 느껴져요. 언변이 안 좋은가요? 의견은 너무 좋아. 잘못했네. 현실씨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실망하시겠는데. 의원님 소통하고 싶어요. 의원님 지금이라도 쇼호스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늦었어. 자, 교수님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네. 학교 감염병 예방 그 조례는 교육청과 보건소와 그리고 가족과 또 사회 여러 기관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야 우리
교실의 안전, 우리 사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즉 우리 아이들은 늘 우리가 아이들 얘기 나올 때, 교육 얘기 나올 때 나오는 아프리카 속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야 된다. 이 소박한 아프리카의 지혜가 최 의원님을 통해서 교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온 마을, 온 기관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연대의 지혜를 좀 만들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속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원님을 딱 봤는데 왠지 제일 앞장서서 막 달려가실 것 같아요. 그 온 마을이 용사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는 몇 개의 좋아요를 누를지 마음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야. 마지막 어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하셔도 좋고요. 뭐 어떻게 마무리 정리.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엄지척을 해주실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 네. 보시고 네. 이 노래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의원님? 엄지척을 해주실 거니까. 의원님? 자, 다 같이 오늘의 상품 마음껏 눌러주세요. 우리 의원님의 저 순수한 눈망울을 한번 보시고 자, 눌러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우 힘들게 누르지 마시고 그냥 파박팍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참, 네네네네.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 또 눌러주세요 역시 금천 출신이라. 소감 한 말씀 네. 오늘 참 유익하고 귀한 시간을 같이 갖게 되어서 너무나 좋아요. 네. 조려 만들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계속 좀 불러주세요. 제가 네. 계속 연습해가지고 나와서 네.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분들 지금 보시면서 같이 유쾌하게 웃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활동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각오 한 말씀. 하나같이 일관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는 뚝심 있는 일꾼으로서 실망되지 아니하는 책이 찬 시온이 되겠다는 약속에 약속을 하면서 인터뷰했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의 서울 시민 여러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저희가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대동단결 되는 게 야.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진심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항상 진실된 그런 의정 활동 그리고 네. 진심으로 소통하시는 의원님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해